자, 저는 이 두 줄, 요 두 줄만 확실히 생각을 하시면 그 포인터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잠시만요. 그럼 1번으로 가볼게요. 자, 포인터란 무엇이냐? 포인터는 주소값인데 이게 숫자예요. 일단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서 자, 포인터란 뭐냐? 일단 우리가 그 C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이 변수가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메모리 공간들은 이렇게 포인터 주소를 각각 갖고 있어요. 1바이트 기준으로 보통 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0x25fc8 이게 그 FC가 들어가는 거는 16진수라고 해서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0xfc 9,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데 int A는 10이라고 하면 일단 그 컴파일러가 그 우리 뭐 그 안에 그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데 그 메모리에는 그 메모리도 주소값이 있죠. 그리고 그게 숫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보시면 자 결과값을 봅시다. 그 베리어블 n을 그 n이라는 이름의 인트형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자 근데 이 n이라는 변수 안에는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10이라는 게 들어있었죠. 제가 10을 넣었어요. 근데 자 이렇게 이 명령, 이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그 포인터를 연산을 해줬는데 그 연산자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자, 이 포인터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안에 그 n의 주소값을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주소가 나오죠. 자, 주소가 나오는데 자, 겁먹으시면 안 되는 게 자, 모든 변수는 이렇게 각각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주소가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주소도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int n은 10이라고 선언을 하고 int 별 ptr은 end n이라고 이게 무엇은 뜻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ptr이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를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자, n이라는 변수도 이렇게 포인터 주소 값을 갖고 있고 ptr이라는 변수도 포인터 주소 값을 갖고 있는데 이 n이라는 변수의 이 포인터 숫자도 이것도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요 안에 이렇게 포인터 변수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은 게 바로 포인터 변수고 그래서 이 별과 이 end가 무엇인지 알려드리자면 자, 그 선언할 때 int별 ptr 요거 할 때 여기에서 별은 그 포인터 변수의 선언을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서 연산을 할 때 별은 해당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참조하는 연산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 ptr이라는 변수 안에 0x25fc8이라고 들어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별 ptr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ptr 안에 있는 이 0x25fc8 이 숫자에 해당하는 이걸 주소라고 생각하고 이 주소로 찾아가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별 ptr은 이 주소로 찾아갔죠. 그러면 이 주소에 해당하는 것에 n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요 메모리에 할당된 요 부분이었고요. 여기다가 20을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20을 넣었고 그렇게 되는데 자, end는 뭘까요? end는 그 해당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ptr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넣고 그 n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불러와서 그 주소값을 여기에 넣어라. 근데 그 주소값이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이렇게 연산을 보면 자 n이라는 변수 10이라는 게 들어있는 변수를 만들었죠. 또 ptr이라는 이름의 변수도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그리고 그 n의 그 변수를 자 end 연산은 그 이 해당 변수의 주소값을 불러오는 연산자였죠. 그래서 그 end n을 하면 이 n이 생성된 메모리에 해당하는 0x25fc8이라는 게 리턴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서 ptr에 변수에 넣어줬어요. 이걸 여기 넣었죠. 그리고 그 별 ptr은 그 이 주소에 해당하는 주소값으로 가라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별 ptr을 하면 아까 생성한 메모리 그 n이라는 변수 이거에 해당하는 변수 0x25fc8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탁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end ptr 하면 이 ptr도 그 일종의 변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그 0x25f0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메모리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요 선언을 할 때 별에 대해서 보통 많이 겁먹으시는데,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그냥 쭉쭉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아까처럼 이까지 선언을 했고, 자, 그 밑에서 그 int 별별 ptr2라고 그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생성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그 이 선언문에서 이 선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int n을 볼게요. 자, int형 n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생성을 할 건데, 자, 이 n이라는 변수 안에는 int형 int형 무언가가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int 별 ptr은 뭘까요? 여기서 이 별은 포인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칸씩 한 칸씩 왼쪽으로 가면 돼요. 자, n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선언이 됐는데, 자, 이 n이라는 변수 안에는 포인터가 들어있어요. 자, 이 별이 포인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n이라는 변수, 이름의 변수 안에는, 여기서 n이 아니라 ptr이거든요. 잠시만요. ptr. 자, ptr2. 자, 이것도 전부 다 그냥 포인터 변수가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변수예요. 그냥 똑같은 변수인데, 자, 다시 가면, 자, ptr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어요. 그 ptr라는 이름의 변수 안에는 별, 주소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주소는, 이 주소가 뭘 가리키느냐? 따라가 보니까 이 안에 int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그 포인터 변수도 볼까요? 자, ptr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어요. 자, 근데 ptr라는 이름의 변수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별, 포인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소값을 의미하는 숫자죠. 그리고 이 별에서 또 화살표 왼쪽으로 한 칸 더 갔더니, 자, 이 변수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 별이 있대요. 여기, 자, 이 0x25ff0라는 곳으로 갔더니 이 안에, 이 변수 안에 뭐가 들어있냐? 별이 들어있대요. 별, 포인터가 들어있대요. 이것도 주소값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요 주소로 갔더니 뭐가 있냐? 그제서야 int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가 막 이중 포인터, 뭐 삼중 포인터, 포인터 배열 포인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그렇게 깊게 헷갈릴 필요 없이 진짜 그냥 딱 이 방법으로, 자, 이 변수 이름에 이러한 이름의 변수가 있고 여기서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왼쪽으로 당도하면 처음에 선언한 이런 자료형의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씩 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거고요.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1번 코드.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n이라는 변수가 있고 이 n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int가 들어있어요. 자, 이 모양의 이 n이라는 이름의 변수는 int가 들어있고 이 n이라는 변수도 이 로케이션, 이 10이라는 이 숫자가 저장된 이 n이라는 공간도 포인터가 있어요. 이 주소값이 있고, 자, 여기 이게 뭐 끝에 76085C라고 끝나죠. 자, 그리고 ptr라는 것도 변수예요, 변수. 자, 변수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별, 포인터가 들어있죠. 자, 그리고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더니 최종적으로 뭐가 있어? int가 있어요. 자, 볼까요? 자, ptr이라는 그 이름의 이런 변수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0x7ff1c 76085C라는 숫자가 들어있대요. 근데 이게 뭐냐? 별, 포인터래요, 포인터. 그리고 이게 가리키는 공간으로 갔더니 뭐가 있대요? int가 있대요. 그 int가 바로 뭐냐? 자, 0x 요게 해당하는 곳으로 가봤더니 여기 그 주소가 요거네?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int 10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인터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제일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제 2번 코드로 가볼까요? 자, 2번 코드 일단 출력을 할게요. 자, 아까 봤던 그 코드죠. 자, 처음에 자, 여러분들이 그 프기를 배우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각각에 해당된 메모리 공간이 함수별로 달라요.
자, 여기서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고 really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의 공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int n을 선언을 했고, 막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int n을 선언을 했을 때 여기서 그 이 really라는 이름의 함수에서 선언한 int 여기 n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여기 있는 이 n이라는 이름의 변수하고 같을까요?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really라는 이름의 함수에서 여기서 만든 n에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 값을 변경하고 싶다. 근데 여기에 메인에서 만든 int n 요거하고 요거는 다르죠. 그래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는 게 주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주소가 실제 주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양대가 있어요. 한양대의 주소가 뭐 안산시 뭐 여기라고 할 때 뭐 상록구 뭐 어쩌고저쩌고 있다고 할 때 자, 한양대로 가라 하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온 그 뭐 사는 어떤 분한테 야 한양대로 가라 하면 그분이 알까요? 한양대로 가라 하면 알까요? 모르죠. 근데 한양대 주소가 그 대한민국의 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뭐 있는 뭐 여기다 하면 그분한테 그 주소를 알려드리면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 뜻이에요. 포인터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int n을 선언을 했고 그 주소 값을 이 포인터라는 변수를 아까 만들어 가지고 ptr이라는 이름의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요 숫자를 넣었죠. 그리고 요 주소 값에 해당하는 숫자를 really라는 이름의 함수에 전달을 한 거예요. 자, 전달을 했는데 자, really라는 이름의 함수는 자, 여기서 만든 이 n이라는 변수를 몰라요. 아예 모릅니다. 근데 0x2 그 25fc8이라는 요 숫자는 알아요. 요 숫자 그러니까 이 변수는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소값으로 막무가내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무가내로 찾아간 그 주소값에서 20을 할당해서 바꿔라 라는 코드가 요 2번 코드인데 그래서 실행을 하면 before 10, after 20 해가지고 자, 이 n의 값을 계속 그 really라는 함수를 거쳤을 때 20으로 제대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포인터는 뭐 이렇게 그 주소값이고 이 주소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간이 다른 곳에서 이 내가 모르는 변수에 할당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포인터를 쓰는 이유였어요. 자, 이제 그 3번 함수를 가는데 3번 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금 짜볼까요? 제가 지금 짜볼게요. 자, 일단 메인을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수합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그 예를 들어서 int a가 10 있고 b가 20이 있는데 이 두 개 있는 이 함수를 바꾸는 함수를 짜볼게요. 근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뭐 옆에 있는 그 결과물이 있는데 그걸 봐가면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빠르게 짜볼게요. 자, 간단하게 템플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그 템포레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 A에 B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이 A의 기존에 있던 10이라는 변수가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백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템플을 해가지고 별 X라고 하는데 자, 이 X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여기서 그 AND A, AND B를 전달해 주니까 이 A에 해당하는 주소값, 자, 베리어블 N이 있다면 요 주소값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X에는 요 주소값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 A 안에 들어있는 10을 백업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 10을 여기 잠시 저장을 하고 별 X에 별 Y, Y에 해당하는 값을 넣고 별 Y에다가 템플을 집어넣으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3 해보면 자, 이렇게 10, 20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은 뭐냐? 타입에 관한 거예요. 포인터에도 타입이 있거든요. 자, 포인터에 타입이 왜 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포인터는 해당 변수의 시작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int는 4바이트 공간이죠. 4바이트 공간인데 그 보통 포인터가 1바이트 뭐
진짜 컴퓨터마다 다르지만 요즘 컴퓨터는 1바이트 기준으로 연산을 하죠. 그래가지고 보통 그 인트형 포인터는 자, 이 주소로 찾아간 곳은 인트형 변수가 있으므로 해당 주소로부터 4바이트 공간이 해당 변수다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컴퓨터를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짤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을 할당을 할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뭘까 하고 이런 아키텍처를 짜는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int a라고 인트형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 이 4바이트 공간에 이 인트형 변수 a가 선언이 됐는데 자,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자, 처음 시작 부분과 끝부분의 포인터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포인터 변수 두 개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메모리 공간이 메모리 그 손실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짜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변수를 선언해 놓고 그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놓고 그 각각의 자료형 따라서 포인터를 연산을 할 때 그 메모리 공간의 시작점만 전달을 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소에 해당하는 게 인트형 변수다. 그럼 여기서부터 4바이트 공간까지가 또 A의 공간이다. 그리고 더블형은 8바이트겠죠. 그러면 요 주소 값에서부터 이 더블형 변수 B가 시작하는 요 주소 값에서부터 8바이트 공간이 B의 공간이다. 그리고 캐릭터 C가 주소가는 요 공간으로부터 1바이트 공간이 C의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몇 바이트 공간을 인지를 알기 위해서 인트형 포인터, 더블형 포인터, 캐릭터형 포인터, 플로트형 포인터, 롱형 포인터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보면 출력은 여기서 안 해봤네요. 자, 출력을 안 해보고 여기 이 변수의 크기만 봤는데 자, 인트형 변수는 몇 바이트가요? 4바이트예요. 근데 그래 맞아. 요즘 컴퓨터는 이런데 뭐 옛날 쌍팔년도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긴 한데 일단 요거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는 인트형 변수가 4바이트래요. 근데 인트형 포인터 아까 만든 요 A의 주소 값은 몇 바이트냐? 그 숫자 0x 몇몇은 몇 바이트냐? 8바이트래요. 자, 그리고 더블형은 얼마냐? 8바이트인데 이 더블형 포인터는 8바이트래요. 자, 그리고 캐릭터형 베리어블도 있었죠. 1바이트짜리. 근데 그것의 주소 값은 8바이트래요. 그 플로트도 4바이트인데 여기 주소 값은 8바이트. 그러니까 그 각각의 변수는 공간이 뭐 몇 바이트, 몇 바이트, 몇 바이트 있는데 그것의 주소로 의미하는 그 주소값 0x 몇몇몇은 전부 8바이트인 거죠. 여기 이 컴퓨터 아키텍처 기준에서는. 근데 왜 롱형 포인터, 인트형 포인터, 더블형 포인터가 있냐? 그거는 왜 똑같이 8바이트 공간의 포인터인데 그런 자료형이 있냐? 그거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자료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바이트까지인가 이 해당 변수의 공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변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코드, 5번 코드를 볼게요. 05. 자, 5번 코드를 보면 자, 이거는 포인터 연산이에요. 포인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일단은 자, int 베리어블을 하고 자, 그 아까대로 포인터를 이렇게 넣어줘서 연산을 하는데 자, 연산을 하는데 자, 포인터 변수에다가 1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단순히 숫자 1이 더해진 값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이 4번에서 각각의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출력 결과를 보면 자, 인트형 변수를 선언했고 그 인트형 포인터를 이 a의 주소값에 이 주소값에다가 1을 더한다고 해봤어요. 자, 1을 더했는데 자, 이게 끝이 cf2c라고 끝나죠? 근데 이 c에서 1을 더한 값이 30인데 이게 얼마냐? c def 0이니까 여기서 4를 더한 값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2 한 거는 플러스 1에서 4를 더한 거. 플러스 3을 한 거는 여기 플러스 2에서 4를 더한 값이 요 값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한 거는 뭐예요? 요 2c에서 4를 뺀 게 28이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포인터 변수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는 그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그 포인터의 자료형에 따라서 인트형 포인터는 플러스 4, 더블형 포인터는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자, 이 0x 요 8에서 플러스 1을 하면 그 4를 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 다음 공간인 거예요. 다음 공간.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한 거는 이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다음 공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도 자 더블형 포인터도 제가 생성을 했을 텐데요. 자, 네, 여기서 맞죠? 뭐, 더블형 그 변수도 생성을 했고, 자, 더블형 변수에서 플러스 1을 한 거를 보면, 자, 30에서 8을 더한 거로 나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이 플러스를, 포인터 변수에서 플러스 연산은 뭐냐? 다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어디에서 쓸 수 있느냐? 이 array, 그, 배열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6번을, 자, 6번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6번은 자, 여기 있어요. 자, 6번이 무엇이냐? 6번은 배열을 선언을 했는데 자, 6번에선 그 3 크기의 array 배열을 ARR이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 포인터를 그 한번 출력을 시켜봤어요. 자, 출력을 시켜봤더니 어땠냐? 자, ARR을 자 포인터 형태로 바로 출력을 시켜봤더니 그 F69C라는 숫자가 튀어나왔네요. 그리고 ARR 제로를 출력을 해봤더니 그것도 F69C. 근데 1번을 했더니 F6A 제로인데 이게 C에서 C, D, E, F 제로. 그러니까 4를 더한 값. 여기서 바로 다음 공간에 인트 공간이네. 자, 그리고 2번을 봤더니 여기서 2에서 4를 봤던 거네. 이거 어디서 방금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그 여기서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 PTR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를 한 게 바로 이런 형태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가 C 언어에서 array 배열을 선언을 했을 때 그 배열은 메모리 내에서 그 뭐야 이어진 공간에 쭉 잡히는 거예요. 쭉 잡혀요. 그래서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그 예를 들어 인트형 배열 3 크기의 배열을 그 생성을 한다 그러면 어떤 공간에서부터 그 인트형이 4니까 4 곱하기 3 12바이트를 그냥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첫 번째 4칸은 그 그 ARR 제로고 그 처음 그 5번째부터 8번째 칸은 ARR 1 그 다음 거는 ARR 2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그 주소를 출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특이사항이 있는데 궁금해서 여기 그 배열은 3 크기의 배열을 선언을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래서 일단 3 크기의 배열은 뭐겠어요? 그 인덱스가 그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까지 있겠죠. 근데 궁금해서 3하고 마이너스 1도 출력을 해봤어요. 근데 에러를 안 띄우고 똑같이 여기 2에서 그 여기 4를 더한 F6이 8이 나오고 마이너스 1도 C에서 마이너스 4가 된 F6구 8이 나오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자 그리고 사이즈 오브 어레이도 이렇게 출력을 봤더니 12바이트가 나오고요. 그래서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 다음번 7번으로 바꿔볼게요. 7번 코드. 자 7번 코드로 가기 전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대괄호 i의 연산은 이 연산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ARR에는 그래 변수에는 이 변수 자체는 이제 그 배열 자체는 이 배열 자체가 곧 그 해당 메모리 공간의 포인터라고 포인터의 첫 시작점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이 배열이 포인터인데 자 이 대괄호 연산이 뭐냐? 이 연산자는 결국 여기에서 i번을 그러니까 대괄호 i라고 하면 여기서 i번을 더한 다음에 그 포인터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메모리가 해당하는 그 주소값으로 찾아가는 별 연산을 한번 수행한 요 형태의 연산이 바로 대괄호 연산이었던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ARR 제로 뭘까요? 이 주소값에서 0을 더해. 그리고 이 주소가 해당하는 공간으로 갔어. 그게 바로 ARR 대괄호 제로였고 원을 해봤더니 이 주소값에서 1을 그 1 더한 연산 그게 바로 포인터 연산이었으니까 4가 인트형이었으니까 4가 더해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별을 해가지고 이 해당하는 공간으로 갔어요. 이게 바로 그 대괄호 연산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7번 코드로 한번 가볼게요. 7번 코드 어레이 플러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7번 코드가 뭘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열을 그 할 때 보통 우리가 따로 인트형 변수에다가 그 해당 우리가 선언한 변수의 이제 어레이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가 뭔지를 이렇게 3이라고 넘버 오브 어레이라고 저는 했는데 이렇게 3을 해서 따로 저장을 해준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왜냐? 아까 3을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그 어레이 3이라고 하면 예외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선언하지 않은 메모리 공간으로 그 바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는 코딩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이 어레이의 크기를 설정을 해주고 그 어레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연산을 해주겠다. 이 안전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배열을 했을 때는 그 배열의 크기를 따로 저장을 해주겠다. 그거였어요. 자, 그래서 자 다음에 8번으로 가볼게요. 8번. 자, 몇 분이죠? 42분.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그래. 이거는 일부러 에러를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잠시만요. 하고 이건 빠르게 설명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스트링을 선언을 해요. 스트링을 선언을 하는데 자, 이거는 자 위에 이 두 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아무 문제가 없죠. 스트링 1, 요 방식대로도 선언을 했고, 요 방식대로도 선언을 했어요. 자, 선언을 했는데, 자, 요거는 문제가 없죠. 근데 3번. 자, 요 방식대로 하면 괜찮을까요? 컴파일러가 에러를 띄우죠. 자, 이 에러가 왜 잘못되었느냐? 자, 우리가 선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로 이런 스트링을 집어넣으면 이게 콘스트 변수라고 메모리에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스트링도 일종의 배열이잖아요. 캐릭터를 담는 배열이에요. 그리고 그 끝부분이 그 백슬래시 제로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 제로로 끝나는 거 배열인데 자, 이거를 어사인 할 때 이게 뭐냐 이 큰 따옴표로 된 거는 이게 사실 요 자체가 포인터예요. 포인터를 리턴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this is string 2라는 거를 그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하고 자 그리고 요 첫 포인터 값을 이 스트링 관련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t에 해당하는 첫 메모리 값을 이렇게 포인트로 변환을 해요. 근데 그래서 str2 캐릭터를 담는 str2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요 콘스트 이 메모리를 저장을 하는 요 공간에 주소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왜 되냐? 이 첫 번째 줄은 왜 되냐? 이거를 변환해서 집어넣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3번은 왜 안 되냐? 자, 이거는 이 어사인 된 게 이게 요 콘스트 형태로 저장된 이 첫 번째 주소값이 요거의 정체인데 요거를 이미 만들어진 캐릭터 배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요 방식대로면 바로 선언을 해서 집어넣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가능한데 요 이미 선언된 거에다 집어넣는 거는 변환되는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랬던 거고 자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보면 요 4번 방식 요건 될까요? 안 돼요. 자 아니, 저장을 안 해서 안 돼요. 왜냐? 자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의 차이가 있는데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는 우리가 스트링도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스트링이 이 문자열이라는 거를 판별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바로 맨 뒤에 백슬래시 제로,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 제로가 들어있는 거를 스트링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컴퓨터가 이 스트링을 읽을 때 첫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읽다가 아스키 코드 제로가 나올 때 그때 문자열의 끝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했죠. 근데 큰 따옴표로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맨 끝에 백슬래시 제로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 제로가
추가가 돼요. 근데 그 작은 따옴표는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자, 그리고 string A. 이거는 뭐냐? 이 작은 따옴표로 이 중간에 위치를 바꾸면, 자, 이거는 세그폴트가 뜨는데 왜 세그폴트가 뜨냐? 이거는 그 스트링 1은 배열 형태로 저장돼서 여기로 갈 수 있지만, 이거는 str2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런 형태의 포인트 변수예요. 이런 형태의 포인트 변수가 콘스트 형태의 스트링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가서 변환을 하지 못하는 거고, 잠시만요. 빠르게,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고 넘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다. 맞아, 이게 안 되는 거였고,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이 스트링을 A로 이렇게 문자의 배열 형태로 접근해서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스트링 2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버블소트 요건 넘기고, 자, 일단 아까 스왑 함수를 간단하게 짜보았잖아요. 그래서 뭐 버블소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프린트 어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A라는 형태의 그 배열이 선언돼 있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 A 배열의 사이즈가 num이라는 형태로 저장됐고, 그래서 그 print array라는 거를 해가지고 이 함수를 만들어서 그 array를 출력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버블 소트를 해가지고 이걸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제가 해당 코드를 잠시 보여드릴 텐데, 리설트를 조금 잠시 보여드릴 텐데,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고 9번을 해서 진행을 해보면, 자, 이게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프린트 어레이 함수를 봅시다. 자, 이 어레이의 주소를 담는 요 변수를, 포인터 변수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 어레이의 크기를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이 포문으로 이 어레이 크기의 공간의 크기만큼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 어레이 공간의 연산을 이렇게 하나하나에서 출력을 시켜주고, 그리고 한 번 더 뭐 개행을 해주는 함수였고요. 그 버블 소트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방금 이게 포인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출력을 할 때, 그러면 포인터 변수, 아니지, 포인터 연산자 별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 출력 방식을 이 대괄호로 했잖아요. 이 대괄호가 뭐였냐? 자, 대괄호를 보면 아까 이게 바로 대괄호였어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 연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주소값을 이미 가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을 안 써줘도 되는 거였고, 이거를 똑같이 이걸로 치환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였고요. 자, 다음 거로 진행할게요. 자, 포인터 어레이. 자, 이거는 10번. 자, 10번을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인터를, 포인터 주소값을 우리가 한꺼번에 쭈루룩 관리해 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일단은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인트형 변수를 이렇게 각각 생성하고 0, 1, 2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A와 B와 C의 주소값을 여기다가 배열 형태로 집어넣을 수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는데, 자,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방금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선언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뭘까요? 자, 이 array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array라는 이름의 변수는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부터 시작해서 3칸짜리를 나타내는 거고,
그 각각의 세 칸짜리 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라고 했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별이 들어있어요. 그 별이 뭐냐? 그 주소인데 그 주소에 해당하는 곳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인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 자, 그 이 포인터 변수를 담는 이렇게 세 칸짜리 포인터 변수를 포인터 배열을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이 ABC의 주소값을 할당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봤더니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레이를 출력을 해봤더니 자, 그 what's in array 자, 이 주소값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주소가 바로 A의 주소, B의 주소, C의 주소였죠. 자, 이 포인터 변수도 일종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변수 안에 그냥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 이 해당하는 걸로 그 진행을 해봤더니 0, 1, 2 그러니까 A, B, C가 각각 그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자, 11번을 보면 11번은 무언가를 입력을 받고 있죠. 자, 이게 뭐냐? 우리는 에멀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거예요. 에멀록이 뭐냐?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약자인데 이거는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친구인데 자, 에멀록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에멀록은 그 요런 뜻이에요. 자, 이 안에 그 인자로 받는 공간만큼의 크기를 그 메모리 상에서 어사인 그 할당을 해준 다음에 그 할당된 공간에 그 첫 번째 포인터를 보이드 형태로 변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요런 예를 들어서 일단 이건 다음 건데 일단 잠시 보자면 자, 그 예를 들어서 12칸짜리 그 에멀록으로 12칸짜리 공간을 생성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x 뭐 어쩌고저쩌고 36D0부터 그 36FC까지의 공간을 할당했어요. 그리고 이 에멀록 함수는 요 0x 36D0라는 요 포인터 변수를 요 숫자를 보이드 형태로 보이드 포인터 형태로 리턴을 해요. 근데 보이드 포인터 형태가 뭐냐? 보이드 포인터가 뭐냐? 보이드 포인터는 주소값이긴 한데 뭐를 가리키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에몰록은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합니다. 자, 에몰록으로 해가지고 그 보통 그 예를 들어서 인트형 그 뭐 배열을 할당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공간을 이렇게 얼마만큼의 공간을 전달을 해주고 그거를 바로 형변환을 시켜주는 형태로 전환을 합니다. 자, 코드를 볼까요? 자, 스캔F로 그 일정 숫자를 그 입력받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받는 숫자가 뭐냐? 제가 여기서 가변형,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그 포인터 아직 배열의 크기를 입력을 받아서 그 크기만큼의 배열을 할당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스캔F로 그 놈에다가 그 숫자를 할당을 받는데 그만큼 공간의 크기를 할당을 해가지고 그 공간만큼의 배열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에멀록을 해가지고 보통 이 형태를 사용합니다. 자, 그 num이라는 숫자를 받는데 그 num 크기 사이즈만큼의 인트형 배열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 배열은 인트를 담을 거니까 사이즈 오브 인트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num을 곱한 값. 그러니까 인트형 공간이 4바이트고 거기다가 우리가 숫자를 예를 들어서 제가 3칸짜리 배열을 만들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그 3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거기다가 4 곱하기 3 해가지고 12 공간을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할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사이즈 인트 형식의 곱하기를 한 이런 형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보이드형 포인터. 그러니까 이게 함수 이 4 곱하기 3, 이 12 공간의 그 공간을 여기다가 어딘가에 할당을 하고 그 첫 번째 포인터가 보이드형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디를 이게 이 주소값이 해당하는 게 뭘 가리키는 건지 모르니까 인트형 포인터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 형태로 주로 사용하는데 이게 변환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자, array 플러스 i에다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만들어준 배열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산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 어레이 변수가 뭐예요? 어레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데, 자, 왼쪽으로 간다고 했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변수가 들어있어요. 그 포인터가 들어있대. 포인터 주소가 들어있대. 그리고 이 주소가 해당하는 곳으로 갔더니 뭐가 있대? 인트가 있대요. 자, 그럼 이게 아까 뭐 배열 같은 거를 저장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결국은 어레이라는 이름의 이런 형태의 그냥 변수인 거예요. 이 안에 그 우리가 만들어줄 그 배열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ARR이라는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자, 그 포문으로 그 0번부터 시작해서 i를 더한 이 주소값에 하나하나 우리가 숫자를 입력해서 넣어주면 자, 예를 들어서 자, 4칸짜리를 만들어 볼까요? 1, 2, 3, 4를 넣었더니 자, 1, 2, 3, 4라는 것이 이렇게 잘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스캔F로 값을 할당시켜 주는 건데 자,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느냐?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느냐? 이거는 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그림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ARR이라는 그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죠. 근데 이 변수가 뭐라고 했어요? 자, 이 안에는 포인터가 있는데 이거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면 인트가 있다고 했죠. 자, 이 안에는 ARR이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를 생성했는데 자, 그 안에 뭘 넣어줄 거냐? 에멀록을 한, 그러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 우리가 그 원하는 사이즈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한 만큼의 그 주소 값을 넣어줄 거예요. 자, 에멀록을 하면 자, 이름 없는 공간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세 칸 크기를 만들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에멀록 사이즈 오브 인트에다가 세 칸을 했으면 자, 인트형 변수에 세 칸이 할당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할당이 되는데 우리는 그 여기서 첫 번째 주소 값인 자, 여기 그 46A0, 46A4, 46A8 이렇게 4칸, 4칸, 4칸 곱하기 3칸짜리가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우리가 그 첫 번째 공간을 첫 번째 포인터 주소 값을 보통 그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연산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에몰록의 결과값이 내가 만든 4 곱하기 그 인트가 3개 들어있는 이 공간에 그 첫 번째 주소값인 그 46A5, 46A5가 바로 이 함수의 결과값인데 이게 뭐냐? 이걸 형변화해 주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포인터, 그러니까 그 주소값인데 이게 가리키는 것으로 가면 인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형변을 해줬죠. 자, 그렇게 이렇게 형변을 해준 거를 이 숫자를 이 어레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던 자, 어레이가 어디 있을까요? 자, 어레이. 자, 이 ARR3라는 이 방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ARR3라는 방식으로 요거를 선택을 했으면 여기 이름 없음이 아니라 요거 자체가 ARR이 되는 거예요. ARR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금 요 6번 코드와 같은 방식으로 int ARR3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요 ARR이라는 이름 자체가 요 공간의 이름이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 ARR이라는 그 변수 자체가 그 0x46A0가 되는데 에멀록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이름 없는 공간을 만들고 그 시작 주소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방식으로 할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6번 코드에서 int ARR3라는 방식의 선언 방식과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한 요 방식은 명확하게 다른 방식이란 거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면 이 ARR이라는 주소, 이 포인터 변수 안에 이름 없는 그 3칸짜리 배열의 첫 번째 주소 값을 이렇게 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전달된 ARR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까 만들어 놓은 이름 없는 공간에 첫 번째 주소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주소 값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이 ARR 플러스 i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RR 플러스 2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이 공간에 46A0라는 요 주소 플러스 2를 하면 이게 인트형 변수이기 때문에 요 공간을 가리키게 되겠죠. 플러스 2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포인터고 이게 인트형이기 때문에 이게 가리키는 공간으로 갔더니 요런 게 있네? 여기서 2를 더했으면 요 공간을 가리키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그 연산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괄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용할 수 있죠. 이 대괄호는 어디 있었죠?
요 연산 아까 그래 요 연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통해서 그 임의의 공간을 생성을 하고 거기다가 그 하나하나 숫자를 집어넣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잠시 접어두고 일단은 다중 배열을 봅시다. 다중 배열이 이렇게 자 12번, 13번이 있는데 자 12번은 일단 대충 출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간단하게 출력을 해볼까요? 12번을 출력을 하면 자 우리가 다중 배열을 3 곱하기 4 배열을 예를 들어 생성을 했다고 했을 때 3 곱하기 4 배열이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자 여기 출력물을 하나하나 보시면 자 0, 1, 2, 3 하고 원 제로로 갈 때 그 0, 3에서 그 원 제로로 갈 때 그 4를 더한 값이 같죠. 그러니까 이 그 다중 배열도 결국에는 자 여기 그림이 있을 텐데요. 다중 배열도 결국에는 이렇게 3 곱하기 4 배열이 있어도 이게 뭔가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쭈루룩 일렬로 배열된 공간에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부터 3칸까지가 여기 1번으로 그 임의로 부를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 공간을 그 1번째 칸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 칸을 2번째 칸이라고 부를 수 있게 임의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13번을 보면 13번 13번 13번을 보면 자 임의로 13번이 뭘까요? 자 13번이 자 2 곱하기 3 곱하기 4 배열과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배열을 임의로 그 뭐야 생성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였는데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출력을 해주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열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든다고 할 때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할 때 이 3 곱하기 4 배열이므로 최소한 이게 4칸을 가리킨다는 거는 4칸 묶음이라는 건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러니까 함수를 전달할 때 포인트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동성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자료 구조를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어떤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3 곱하기 4 배열이 될 수도 있고 4 곱하기 5 배열이 될 수도 있고 5 곱하기 6 배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3 곱하기 4 배열일 때도 그 3 곱하기 4 배열 전용 프린트 어레이 함수 4 곱하기 5 배열 전용 그 프린트 어레이 함수 5 곱하기 6 전용 프린트 어레이 함수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 함수를 만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만들 14번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우선 요 선언을 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3 곱하기 4 배열을 만들어도 이 3 곱하기 4 배열이 실제로는 일렬로 쭉쭉쭉쭉쭉쭉쭉 나열된 거에서 4칸으로 뚝뚝뚝뚝 끊어 놓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프린트 어레이 함수에서 ARR IJ 요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몇 칸짜리로 뚝뚝 끊어져 있는지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시를 안 해주면 그 다음 그 예를 들어서 1,2에서 뭐 2,1으로 갈 때 이게 몇 칸짜리로 끊어져 있는지를 함수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몇 칸짜리를 모르면 다음 칸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비워줘야 되는 건 첫 번째 친구만 비워줄 수 있고 나머지는 4칸으로 이 일렬로 쭈루룩 메모리 공간에 할당된 것에서 이거는 4칸으로 뚝뚝뚝뚝 끊겨 있어. 아니면 여기서는 4 곱하기 5칸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끊겨 있어. 이게 얼마만큼 뚝뚝뚝 끊겨 있는지를 알려줘야 요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IJK 이런 식으로 요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걸 안 알려주고 약간 좀 약간 좀 하드하게 가면 이걸 그냥 안 알려주고 본인이 따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구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당장은 이런 식으로 이 자료형을 전달을 할 때는 이 몇 칸으로 뚝뚝뚝 끊겨 있는지를 함수에 전달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아마 전달 안 해주면 컴파일 에러가 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관계없이 내가 유동적으로 3 곱하기 4 배열에서도 항상 적용이 되고 4 곱하기 5 배열에서도 항상 적용이 되고 5 곱하기 6 배열에서도
항상 적용이 되는 방법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을 이해하시고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연에서 포인터는 어느 정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14번 방법인데, 자, 14번 방법이 뭐냐? 자, 일단 이 자료형의 그 계략적인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2차원 배열, 이중 배열을 만들 때 그냥 이 3 곱하기 4야 배열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3 곱하기 4 배열을 공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배열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떨까라는 방식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배열을 만든다고 했을 때 3 곱하기 4배열을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된 그 12,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10분 내로 끝내도록 할게요. 네, 그 예를 들어 4 곱하기 3배열을 그 생성을 했는데 그러면 일렬로 쭈루룩 인트형이 그 12칸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4 곱하기 3배열이면 이 첫 번째 그 행렬로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행이 요거고 두 번째 행이 요거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주소값 요 주소값과 요 주소값을 우리는 알죠. 그러면 요거를 따로 저장해주면 우리가 아까 앞서 보였던 요 연산을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칸의 요 공간만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해당하는 공간을 하나 더 생성해요. 그리고 나서 그 공간이 포인터를 담는데 그 포인터에 예를 들어서 0부터 11까지를 담는 4 곱하기 3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주소값 요 값을 여기다가 저장하고 요 값을 여기다가 저장하고 요 값을 여기다가 저장하는 형태로 만들면 그 이 IJ 형태의 이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 굉장히 유동적으로 3 곱하기 4배일 때 동작하고 4 곱하기 5배일 때도 동작하고 그런 방식으로 언제나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겠다 그거죠. 그리고 이 주소값을 여기다가 그 따로 이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이거를 언제나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 드린 코드에는 결과물이 없는데 일단 설명을 잠시 간단하게 드리기 위해서 결과물을 넣어볼게요. 자, 결과물을 넣어서 14, 4, 네, 여기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알파벳 순서가 MN인데 제가 예전에 왜 NM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순서대로 N 곱하기 M 배열을 만들 건데 그러면 그 이 숫자 3, 4 예를 들어 넣어보면 이게 3 곱하기 4 배열을 이렇게 생성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그 프린트 어레이 함수를 그 유동적으로 항상 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공간을 2차원 배열일 경우에는 2번을 해준다고 했죠. 자, 3차원 배열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2번이 여기서 2차원 배열은 한 번이 끊기기 때문에 한 번 끊기는 것만 저장을 해주면 된다고 했지만 3차원 배열일 때는 2번 끊기는 걸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을 3개를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2개를 생성할 건데 자, 처음에는 요거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할 거예요. 이거를 자, 명령어를 보면 자, 사이즈 오브 인트 별에 곱하기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차근차근 천천히 해볼게요. 자, 요 변수는 뭘 담아요? 포인터 변수를 담죠. 그리고 포인터 변수가 3칸짜리예요. 3칸짜리. 자, 이 포인터 변수를 담는 3칸짜리, 그러니까 n칸짜리 그 어레이를 생성을 해줄 건데 자,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 어떤 식으로 가냐? B 그다음에 그래서 같이 봅시다. 같이 보면 자, 이거는 자, 천천히 이해해 봅시다. 이 안에는 이 친구가 담는 게 뭐예요? 인트 별이죠. 그 인트를 이 친구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면 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트 별자리를
n칸만큼, 예를 들어 3 곱하기 4, n이 3이고 m이 4라고 했을 때 3칸만큼짜리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의 첫 번째 메모리 값이 요 36B0인데 이 36B0는 메모리 로케이션의 리턴 값은 보이드형 포인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형변환을 해주는데, 자, 형변환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찬찬히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자, 에멀록의 결과값이 뭐냐? 포인터긴 포인터인데, 자, 포인터긴 포인터인데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포인터가 있어요. 포인터가 있는데 이 포인터가 있는 곳으로 가면 인트가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그 별별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밑에서는 그냥 그 이거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이중을 해주는 이유는, 자, 여기서 요 주소값이 이중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이중으로, 아니에요. 이중으로 가기 때문이 아니라, 자, 여기서 요 변수를 만들어서 우리는 요거를 어디에다 집어넣을까요? 요 첫 번째 요 주소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몰록의 결과값, 요 첫 번째 요 변수를 만든 요 에몰록의 결과값이 뭘까요? 여기 넣을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 요거는 별인데, 별이에요. 요건 별이야. 자, 실제로 보면 요 스탯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요 메모리 올로케이션을 한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죠. 집어넣고 있는데, 자, 요 첫 번째 에몰록의 결과값은 뭐예요? 요 포인터죠. 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더니 뭐가 있어요? 포인터가 있어요. 배열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 배열에 해당하는 값으로 갔더니 이 우리가 만들었던 요 인트형이 있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들어가는 걸로, 요 안에는 에몰록의 값은, 결과값은 변수인데, 포인터 변수인데, 이 주소인데, 이 주소로 가리키는 곳을 갔더니 뭐가 있어요? 포인터가 있죠. 포인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더니 뭐가 있어요? 인트가 있네? 이 뜻인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메모리 올로케이션.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요 친구를 만들어 줄 건데, 자, 요 친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요 친구는 뭐예요? 인트 곱하기 m 곱하기 n이죠. 3 곱하기 4배열이니까 인트 곱하기 3 곱하기 4. 요 크기만큼 메모리 올로케이션을 하고, 여기에 결과값이 뭐겠어요? 요 0x556A0, 요 친구겠죠. 자, 요 친구는 뭐냐? 요 친구는 포인터인데, 포인터예요. 포인터인데 요 친구가 가리키는 값으로 갔더니 뭐가 있어요? 제로. 요 인트형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형변환을 해서 한 다음에 일단은 스탯 요 포인터 주소값을 스탯의 제로 번째 인덱스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탯 제로에 그 0x36D0가 들어있겠죠. 자, 36D0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스탯 i를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 네 번째 행 쭉쭉쭉 그 뒤에 행에 해당하는 주소값도 여기에 넣어줘야겠죠. 그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당은 여기에 되어 있는데, 자, 포문을 통해서 M칸이 3 곱하기 4에서 4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한 거에서 4칸 뒤에 간 게 바로 요 변수일 거예요. 자, 요 변수를, 요 해당하는 주소 숫자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요 해당하는 숫자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준 게 이렇게 된 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처럼 우리가 원하는 IJ를, 요 연산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겠죠. 전달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포문을 통해서 이거는 0부터 12까지 넣어주는 파트고요. 그래서, 자, 이게 출력해주는 함수인데, 자, 이렇게 연산해버리면 IJ 요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예를 들어 스탯 01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 스탯 01. 자, 스탯 01. 자, 스탯 01.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 뭐야, 입력이 안 되네. 여기 있네.
제로 원. 자, 스탯 제로 원이 있는데, 자, 스탯 제로 원에 접근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스탯은 뭐예요? 스탯은 요거예요. 자, 요거에 해당하는 값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제로를 해볼게요. 제로는 여기다가 요거에다가 0을 더한 값에 그 포인터 연산 0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주소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 해당하는 주소에서 0을 더한 다음에 가는 게 뭐예요? 요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체크한 곳까지가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요게 가리키는 곳으로 갔어요. 그게 바로 여기인데 여기서 2를 더한 다음에 그 포인터 연산으로 1을 더한 다음에 그게 가리키는 값으로 가래요. 그럼 그게 뭐예요? 0, 0. 여기서 1을 더한 게 그 인트 0이니까 4를 더하겠죠. 그러면 D4. 그게 바로 여기죠. 여기 이게 해당하는 값으로 갔더니 그게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 IJ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 2로 볼까요? 자, 스탯이 뭐라고 했죠? 요 포인터 변수 베리어블이에요. 자, 여기 이게 해당하는 변수로 갔더니 바로 그게 바로 요 주소였죠. 요 주소에서 1 연산을 하래요. 1 연산을 하면 뭐예요? 여기서 포인터 연산 1을 더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주소 값으로 가라고 했죠. 그럼 그게 뭐예요? 여기서 1을 더한 연산이 바로 여기죠. 이거는 여기 8을 더했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그 아까 보셨듯이 포인터 변수가 이 아키텍처에선 8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을 더한 값이 이 주소가 여기고 여기에 해당하는 주소 값으로 갔더니 그게 바로 이 포인터 변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2연산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주소로 가래요. 그러면 362제로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362제로에서 2를 더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소값으로 가는 연산을 하래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여기로 갔더니 여기에서 해당하는 변수로 가래요. 그러면 바로 이게 6, 1,2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요 연산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셔야 될 게 이 14번 요거를 완성하는 겁니다. 일단은 사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총 전체 결과 코드를 보여드리는 것도 이게 굉장히 처음에 하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고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면서 구현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C를 접하셨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게 맞습니다. 어려운 게 맞고 우리 이번 학기에 저희 이 자료구조 튜터링 전체를 통틀어서도 거의 제일 어려운 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그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을 해보면 자료구조 자체를 우리가 짜는 데는 이거를 구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동적인 이중배열을 사용할 게 아니니까요. 보통 그 자료구조 스트럭처를 사용해서 가겠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인터 복습을 하면서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만큼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하고 이거를 스스로 구현해낼 수준이시라면 포인터로 어지간하게 문제가 될 일은 단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혼자서 구현할 수 있다. 그거는 포인터를 80% 그러니까 100%라는 장담을 못 하겠고 8, 90%는 거의 이해를 하신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드리는 거고 이거를 못 하시더라도 앞으로 자료구조 튜터링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못 따라오시지 않을 거예요. 이걸 못 하셔도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려드리는 것은 좀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까지는 너무한가요? 어쨌든 다음 주까지 그냥 시도는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직접 짜보는 거를 설명을 듣고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이거 처음에 저도 이해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렸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직접 하면 어려울 건데 그래서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 주시면 되고 이거 말고도 앞에 포인터 요 부분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설명을 상세하게 자세히 계속 쭉쭉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줌 기록용의 목적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1대1로 줌으로 봐도 되고 그래서 1대1로 차근차근 모르는 부분을 다이렉트로 바로 알려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제가
그 짜드린 요 14개의 코드 파일을 전부 이해하실 수준, 이해하시게 되면 C 언어에서 포인터를 대부분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번 포인트 복습의 의의였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게 다가 아니죠. 포인터를 하는데 보통 자료 구조라 하면 스트럭트라는 걸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 스트럭트를 통해서 스트럭트의 간단한 사용법과 그 노드를 생성해 가지고 포인터를 연결하고, 자, 연산자가 하나 더 있어요. 요 연산자가 있는데 요 연산자와 함께 스트럭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자료 구조를 한번 구현해 나가 봅시다. 그리고 저는 그 스터디를 최대한 부담이 안 되게 유동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요. 일단 최대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설명을 드리는 부분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최대한 유동적으로 하고, 그리고 각자 개개인 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각자 개개인 분들에게 시간을 할애를 드릴 의향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모르는 게 있으면 즉각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많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 구조가 아니라 뭐 웹이라든가 AR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도 다 상관없으니까 다 질문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자, 이거를 복습해 보시면 C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코딩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C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데도 아키텍처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 아지 뭐야 자료 구조 수업 자료는 제게 좀 주시면 스터디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게 바로 그게 바로 이 요약이었고요.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할게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